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고생을 해서 이름 하나를 얻어서 여기저기 쇼핑을 하십니다. 이 이름이 좋은 이름인지, 과연 써도 되는 이름인지. 또 지금 현 우리 장명 업계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 이제 그 본명이 아무래도 좋지를 못하겠죠. 성명학적으로 좋지를 못하고 의지력도 좀 약하고, 그래서 결정 장애 비슷해서 이렇게 장명한 이름을 쉽게 결정을 해서 쓰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그냥 돈 많이 들여 장명한 이름 장롱 속에 넣어놓고 버리고, 또 몇 년 동안 가지고 개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심지어 5군데 6군데 그 장명소에 그 이름을 의뢰를 합니다. 잘 장명이 된 것인지. 그러다 마지막에는 이제 지식인회까지도 오시고, 그러면 99%는 다 이제 잘못 장명이 됐다, 맞지 않는다. 어느 정도 된 이름들도 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성명학적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이제 장명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그러면 또 거기서 장명하고, 그 이름 갖고 또 한글 성명학 하는 데로 오면 한글 성명학은 또 빵점이라 그러고, 한글 성명학 하는 데서 또 이름 얻어가지고 한자 아무거나 써가지고 또 수리 성명학 하는 또 유명한 TV 광고 수도 없이 하고, 매일 블로그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수원 써가면서 광고하는 이런 데 가면 또 다 빵점. 자기가 최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이름 쇼핑을 하면서 어떤 분은 진짜 잠도 못 자고 돈은 돈대로 다 날리고 장명료 100만 원 들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무시를 하셔야 그나마 다른 사람들이 장명한 이름이 좋은 이름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또 이름 하나 얻어서 여러분들이 남은 삶을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을 쓰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여러 사항들은 성명학적 조건과는 잘 부합되지 않고 장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장명가들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라면서 들어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연기자도 아니니까 제대로 말씀을 드리거나 하지 못하는 것들, 버벅거린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은 이해하고 같이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오행의 구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어떤 곳에서는 이응 히읗을 수로 장명을 하고 미음 비읍을 비읍 피읍을 토로 장명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훈민정음 운해본에 의해서 장명한 이응 히읗을 토로 장명하고 미음 비읍 피읍을 수로 장명한 이 장명과는 서로 충돌하겠죠. 오행이 다르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그거의 주장에 의해서 미음 비읍을 토로 보고 이응 히읗을 수로 보서 나는 이걸로 해야 되겠다 했으면 그걸로 하셔야 되고, 또 이응 히읗을 대부분 99%의 장명가가 장명하는 이응 히읗은 토, 미음 비읍 피읍은 수, 이렇게 장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확인을 하셔서, 또 어떻게 보면 99%의 장명가가 장명하는 오행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안 맞아서 못 쓰는 이름이다, 재장명해야 된다, 이거는 확인을 반드시 오행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 이 씨는 리씨다, 그래서 화다. 유 씨는 류씨이기 때문에 또 화다. 이런 주장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오행들을 잘 검토를 하셔서 그 본인이 아닌,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면 무시를 해야 그나마 성명학적 그 한글 이름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한글 자음과 사주 보완입니다. 한글 자음이나 모음이나 이걸로는 그 사주의 특성상 사주를 제대로 보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행 가지고는 예를 들면 용신을 잘 풀어서
한글 자음의 장명을 위한 오행이 뭐 예를 들어서 이 씨가 막 목과 그리고 수다 만약에 용희신이 그러면 토목 토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장명을 못하는 것이죠. 다른 성씨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글 자음 가지고 사주가 보완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무시를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보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 자음은 초성 포함 종성 포함 상생으로 잘 장명됐나만 확인을 하셔야지 한글 자음으로 사주가 보완이 돼서 쓰네 못 쓰네 하는 것은 그거는 개인의 주장이고 성명적으로는 장명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이름은 상생이냐 아니냐 이것만 잘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원오행이 이제 또 문제가 되는데 물론 이 자원오행은 한자도 오행 분류가 다 다릅니다. 뭐 목변, 금변, 토변 이런 한자들이야 정확하겠지만 그런 어떤 우리가 오행을 특정할 수 없는 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행 때문에 자원오행이 상극이라서 안 맞는다. 이거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무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씨와 또 안 맞는다고 합니다. 자원오행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김씨는 자원오행이 금입니다. 그런데 용신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화하고 목이 용신이에요. 타고난 사주에서. 그러면 금하고는 화로 상극이고 금목으로 상극이니까 장명 못하죠. 할 수도 없죠. 이런 오행이 성씨와 상극이기 때문에 자원오행이 이 이름은 망하는 이름이라서 또 다시 해야 된다. 요거를 또 무시하셔야 합니다. 자, 자원오행이 성씨와 상극이라서 맞질 않아서 안 된다. 사주 보완이 안 됐다. 이거 무시하셔야 그나마 또 이름 하나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오행의 적정성입니다. 오행을 보통 2개 정도가 우리가 맞는 오행으로 보는데 뭐 황씨나 이런 양씨나 이런 성씨들은 벌써 2개씩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오행이 그러면 토가 2개니까 뭐 토가 부족하거나 많거나 장명 자체를 할 수 없겠죠. 뭐 김씨는 목하고 수가 되고 박씨는 수하고 목이 되니까 오행들을 이미 2개씩 막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오행이 적정하게 보완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씨로 인해서 다른 오행들은 넘치게 되겠죠. 그래서 오행이 만내 정내 이런 거 따지는 것도 무시하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잠깐 얘기했지만 이 용신 보완 용신을 풀어서 부족한 용신이 보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장명을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 용신의 주장이 전혀 다른 거죠. 뭐 가을, 봄, 여름 따져서 조후 용신, 넉부 용신 찾지만 그 용신을 실제 보완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오행을 그 용신을 찾았는데 그 용신이 안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족하지 않은 용신을 또 보완을 하면 넘치게 되겠죠. 또 용신을 어렵게 찾아도 용신이 예를 들어서 목과 수가 부족한 용신이다. 그런데 이 씨가 그렇게 문제가 됐을 때는 토하고 목이 되고 토하고 수가 되니까 용신이 목수 아니라 해랩이라도 아무리 보완을 할 수가 없겠죠. 나씨 뭐 한자로 용신을 보완한다고 쳤을 때는 뭐 박씨다, 목이다, 임씨 목이다. 물론 이씨도 목이고 그 김씨는 금이다. 그러면 금과 목은 상극이고 금과 화도 상극이니까 용신이 목화인 사람은 김씨는 장명을 못하겠죠. 그래서 이 용신보완 이거의 허점 투성이인 이 용신보완이 안 돼서 장명이 다시 해야 한다. 잘못된 일입니다 하면 이거는 무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부족한 오행이 뭔가 없는 게 뭔가만 보완이 됐나 이것만 확인하셔서 됐으면 용신보완은 된 것입니다. 아무리 날고뛰고 잘하고 재장명하고 다른 데서 2군데 3군데 장명을 해도 완전하게 용신을 보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 한자 이름을 가지고 성씨를 포함해서 분파되었다. 한자가 나누어져서 운세가 망하고 패망하고 뭐 재장명 해야 된다. 재장명 백날 해도 좋은 한자 조합할 수 없겠죠. 한자는 2개 이상의 그 뜻을 그려서 표현하는 상형 문자고 한글은 소리를 내서 표현하는 소리 글자입니다.
그래서 한자가 좌우로 나누어졌다. 또 상하로 떨어져서 분파가 됐다. 권씨, 정씨, 뭐 최씨, 이씨, 송씨 안 나누어진 한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뜻이 좋은 한자들은 다 좌우로 나누어져 있는 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합하면 패망하는 이름이라고 한다면 장명 자체를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겠죠. 획수술이 다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파 얘기만 꺼내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무시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 장명가 아닙니다. 할 줄 모르는 사람. 그냥 어디서 누가 옛날에 노인 양반들이 지어놓은 책 한 권 읽고 그게 답인 줄 알고 그 방법대로 장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과부수리 21, 23, 33 수리. 이 수리가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여자가 팔자가 세가지고 남편을 극해서 과부가 된다. 되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장명을 실제 진행을 해보면 이런 수리들을 넣지 않고 좋은 이름 장명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씨나 송씨나 심씨 뭐 이런 성씨들은 그 21, 23, 33 수리를 안 넣고도 장명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나머지 성씨들은 거의 안 됩니다. 사주 보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21, 23, 33 수리가 뭔가 강하고 좋은 수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리들이 여성에게 있으면 안 된다. 그 안 된다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강하니까 강한 수리고 잘 풀리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니까 가정은 좀 등한시하지 않겠나? 잔정이나 애교가 부족하지 않겠나? 그래서 남편한테 잘 하질 못한다. 그래서 물론 등을 맞대고 사는 무늬만 부부인 경우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삼는데 그것도 사실은 뭐 맞는 얘기도 아니고 되지도 않는 얘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23, 23, 33 수리를 2개 이상은 쓰지 말아라. 2개 이상 쓴 게 있으면 이거는 진짜 트집을 잡을 만도 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1, 23, 33 수리로 과부 수리를 해서 이 이름은 다시 장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 정도 들어있으면 그 좋은 이름이다. 그 대신 2개, 3개 이상 여성의 이름에 섞어서 한꺼번에 장명한 것은 피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